안녕하세요. 목조교입니다. 그동안 시간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공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에 대한 여러 개념을 익히고 앞서 배운 시간 개념과 함께 속도, 가속도와 같은 물리 개념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담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길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주변 지형지물이나 큰 건물, 근처에 있는 표지판 등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지형이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거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같은 데 있을 때 말이죠. 과학을 좋아하고 천문학을 사랑한다면 예담이는 별의 위치나 태양의 위치 아니면 나뭇가지 방향 등으로 대략적인 위치와 동서남북 방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이 발달한 현대에는 꼭 과거에 썼던 그런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죠. 휴대폰이 있으면 기지국을 통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이건 개인이 자기 위치 확인을 위해 이용하기는 어렵겠고요. 예담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 앱에 있는 GPS를 이용해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치라는 말을 썼는데 위치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뭐야 하고 물으면은 정확하게 대답하기 곤란하겠죠.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말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위치란 쉽게 말해서 공간상의 한 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기준점에서 방향과의 거리를 나타내죠. 우리는 수학 시간에서 그래프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프에서 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친구들이 책에서 본 평면 그래프에서는 어떤 점의 위치는 x, y 좌표로 표시하죠. x, y 좌표 값을 통해서 어떤 점이 기준점으로부터 x축으로 x만큼, y축으로 y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시간과 시각의 개념을 익혔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시각이라고 하고 사건과 사건 사이 간격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각과 시간 개념을 위치와 거리 개념에 대응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위치는 시각, 거리는 시간 개념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 공부할 때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라고 익혔죠. 길이에서는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미터를 기준으로 미터보다 긴 길이는 킬로미터, 미터보다 작은 단위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를 사용하죠. 참고로 무게와 질량을 재는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를 기본 단위로 해서 이걸 한 세트로 삼아요. 그런데 센티미터나 그램은 기본 단위로 쓸 수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기본 단위를 센티미터로 할 때 질량은 그램, 시간은 초를 기본 단위로 해서 센티미터, 그램, 초를 한 세트로 해서 기본 단위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센티미터, 그램, 초를 기본 단위 세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은 1m 길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죠? 그런데 1m 길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1m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는 표준이 되는 금속 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그 막대기 길이를 1m라고 정의했어요. 그 막대기 길이는 지구둘레를 측정해서 지구둘레의 약 4천만 분의 1이었고요. 하지만 금속 막대는 온도에 따라 길이가 조금씩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막대기가 미세하게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현대에는 1m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힘들게 표준 원기라 불리는 막대기를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은 중학교 다닐 때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동거리는 1m, 시간은 위에 있는 여기 적혀있는 시간을 이렇게 넣으면요. 빛의 속도는 2억 9,979만 2,458m/s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빛의 속도는 측정값이 아니에요. 여기 나 있는 빛의 속도는 정밀하게 측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약속한 값입니다. 물론 빛의 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이 값과 거의 비슷한 측정값을 얻게 됩니다.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측정값은 여기에 있는 값과 거의 비슷한 값을 얻습니다. 그런데 측정할 때마다 그 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이렇게 299-249-458m/s로 아예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이의 표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791년에는 1m의 길이를 8일을 통과하는 자오선상에서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프랑스는 적도에서 북극까지의 거리를 직접 측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직접 줄자를 가지고 적도에서 북극점까지 길이를 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토를 종단하는 길이를 측량했습니다.
여기에서 1m의 표준을 마련했고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1m 표준을 정했으니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미터법을 쓰겠죠. 1m 정의를 내린 것은 이제 과학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동안 과학은 개인의 취미 활동의 영역에 머물렀는데 과학은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 단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870년에는 1m 정의를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1m 길이의 막대 모양 미터 원기를 만들어서 그걸 표준으로 정했어요. 1m 표준 원기를 금속으로 만들면 온도에 따라 미세하게나마 변화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 압력에 따라서도 미터 원기가 변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는 1m를 진공에서 크립톤 원자의 스펙트럼 중 적색 파장의 165만 763.73배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1983년에는 1m를 빛이 진공 중에서 299,791,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때부터는 1m 길이를 특정해서 정하는 대신에 그냥 값을 정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1차원, 2차원, 3차원이란 말을 들어봤죠? 또 4차원, 5차원이란 말 들어봤을 거고요. 자,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차원이란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차원은 선,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공간 개념을 표현하죠. 각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차원 같은 경우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3차원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은 선 위에서만 물체가 움직이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1차원은 선이란 말이죠. 흔히 드는 1차원 예로 기찻길이 있습니다. 기차는 기찻길이라는 선 위에서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1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한 개입니다. 예담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여행을 간다고 할 때요,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예담이가 탄 기차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차 150km인 곳에 열차가 있다는 것만으로 예담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차는 경부선 노선 위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1차원이 선이라면은 2차원은 공간이겠죠? 2차원 공간을 책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2차원 공간이란 물체가 면 위에서만 존재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일 때의 공간을 말합니다. 사진 속에 있는 자동차들은 도로라는 평면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고 있죠. 직진하는 자동차, 좌회전하는 차들로 도로는 붐비고 있습니다. 기차가 다니는 철로 위에서는 열차가 저렇게 엉켜서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철로라는 1차원 공간이지만 널찍한 도로나 넓은 평면은 2차원 공간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보는 그래프에서는 대부분 XY 좌표로 위치를 표시합니다. 교과서에서 보는 그래프는 2차원 공간이고요. 위치를 표시할 때 x, y 두 개 값이 필요합니다. 1차원 공간에서는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 한 개의 값만 필요했는데 2차원 공간에서는 가로값, 세로값 두 개가 필요하죠. 참고로 그래프는 XY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고 X, Y, Z 3차원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수학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프는 XY 평면 그래프죠. 그래서 2차원 공간을 나타낼 때 필요한 최소 정보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차원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3차원 공간에서 온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끔씩 UFO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위치란 무엇인지, 거리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공간을 나타내는 1차원, 2차원, 3차원 가운데 1차원과 2차원 공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